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부산 중구 지역은 부산항 여객터미널과 용두산 공원, 또 자갈치 시장 등이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경제 관광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영도구 지역은 태종대와 영도대교, 절영 해안 산책로 등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자원을 무기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는 중구 영도구의 일꾼, 누가 되면 좋을까요? 오늘 토론해 보시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3항에 따라 마련됐고 영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두 분의 후보자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비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입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해 총 4번의 공통질문과 2번의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리 배치와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진 중구 영도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11만 5천, 4만 2천 영도구 중구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 수입니다. 24만이었던 영도, 10만이었던 중구 인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경제력을 담보하고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가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치와 행정을 독점했던 바로 미래통합당 세력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우리 중구 영도구를 살릴 수 있는 막대한 도시 재생 예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이 사업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김비호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비호는 지난 12년 동안 4번을 내리낙마하면서도 떨어질 때마다 더 밑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던 정치인 김비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영도 중구 주민 여러분, 영도의 딸 중구의 며느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보승희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5대째 살고 있는 중구 영도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 27살 전국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을 지냈습니다. 지난 17년간 일하는 동안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으로부터 6개의 상을 받았고 일 잘하는 의원, 약속 잘 지키는 의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 어떠셨습니까?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저를 보시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대선 불법 댓글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저 황보승희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2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 영도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명백한 것은 우리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발 입국을 통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한 나라 대만의 경우 확진자가 376명, 싱가포르 1,481명, 홍콩 93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1,384명을 넘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과 역대 전문가들이 잘 갖춰놓은 의료체계 그리고 국민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가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자원과 재원을 투입해서 시급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기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준 정하고 대상자 정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전 국민 모두에게 100% 지급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우선 구하고 봅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거나 감면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들에게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 차례입니다. 예,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크십니까?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 때 만든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비교적 방역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선진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진단키트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전선에서 이 경제 전선으로 옮겨가는 형국입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이 산업 구조가 해체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규모 그 추경안을 마련해서 경영 안전장 같은 정책 자금을 우리가 늘렸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른 융자를 위해서 집행 체계를 또 바꿨는데 이것도 좀 더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좀 말을 바꾸셔서 다 주자고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이것이 집행이 됐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처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문제.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지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 후보당 4분 드립니다. 상호 토론은 김비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 후보께서는 지난 그 영도
그 소재 교회 목사님 초청으로 저와 그 정견 발표회를 함께 한 적이 있죠. 네. 예,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원도심이란 단어가 낙후와 상실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좀 명예로운 단어다라는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도심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부산의 중심이고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저는 어떤 색깔이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중구와 영도구는 최초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죠. 낙후와 상실이라는 의미,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 이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황보승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특히 우리 황보승희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15년 시의원, 구의원 그 기간에 6만 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위로는커녕 원도심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5년 기간 동안 우리는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아마 선출주 막대기만 꽂으면 그때는 당선되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구의원 3번 하고 시의원 2번 하고 본인은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구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혹시 그런 태도로 일관한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질문하신 아니 또 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해운대나 강서가 개발에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구조적으로 원도심이라는 곳은 기존의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시 입장에서 뭔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맥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나 해운대 같은 곳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가지를 만들고 도시 계획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라는 네, 의미고요. 자, 그러면 네. 그 허허벌판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시설들이 그쪽으로 빠져가는데 뽑아주신 선출직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기능을 다시 수가하고 회복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멍 때리고 있었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멍 때리고 있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아니, 같고요. 뭐 과하다면 제가 아직 4분 제 시간입니다. 말 끊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문 아니라 제가 지금 거기에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 지금 끼어들었으니까 좀 추가로 좀 질문 좀 보장을 해 주십시오. 제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 영도 주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옹호하듯이 토건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우리 황보승희 후보가 도대체 지금 네, 상호 토론 첫 번째 주도권 가진 김비호 후보 4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후보 상호 토론 역시 4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비호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멍 때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 너무 강한 것 같고요. 그간에 저희가 저희 당에서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많이 유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마중물 사업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1차 사업부터 지난 8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복도로 르네상스 2차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영도 지역에 700억 이상의 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 먼저 확보가 되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 기반형 사업이라는
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조국 전 장관은 사문서 위조, 직권 남용 등 12개, 부인인 정경심은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2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부정부패 비리 종합 세트입니다. 이런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니까 증거 자료를 숨기고 빼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어제 조국 가족의 자산 관리인이 재판에서 증거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우리 김비호 후보님의 후원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하십니까?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질문 제가 하는 과정에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방해를 좀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방해를 질문한 하셨습니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해 삼복도로 주십시오. 이것도 르네상스 지금 사업이 성공한 방해하시는 거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삼복도로 르네상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금 언론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삼복도로 우리 르네상스를 원도심에- 평가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후보님 그 부분들을 제가 잘된 것처럼 질문한 얘기하시면 안 것에 되는 답변을 거고요. 해주십시오. 자, 둘째는 여기 지금 주도권을 줄 때는- 제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있습니다. 그거- 사회자님 좀 경제 조정해 기반- 네, 잠깐만요.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네. 답변하시고 아니 보충적인 아까 설명을 사회자님 해주시기 보지 바랍니다.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성 제가 연관 짓지 질문한 마시고 것에 그거는 대해서 답변해 우리 문재인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정 철학의 국정 과제 하나로 한 게 경제 네. 기반형 네. 도시 재생입니다. 네, 뉴딜입니다. 실컷 얘기하십시오. 일단 이제 네. 그렇게 그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조국 장관 문제는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제 선배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좀 다릅니다. 제 후원회장도 맡으셨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젊은 20대 우리 청년들이 그 문제로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또 하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비호 후보님께서 작년 9월에 올린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네. 조국 청문회를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 전 국민은 조국 장관에 대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지요? 제 유튜브를 어쨌든 구독하신 건 아니죠. 그냥 이번에 저를 좀 어떻게 디스하기 위해서 구독했습니다. 네. 보신 거죠. 예.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를 선배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나누고 함께 청년기의 고민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자식들부터 해서 형수부터 해서 어쨌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네, 인지상정을 떠나서요. 지금 이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 여전히 과정에 따라 공정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두 분 상호 토론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영도구의 교통 상황 개선과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해 지상 전차, 영어로 이른바 트램이라고 하죠. 이 지상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후보께서는 지상 전차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 드리겠고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 발언 후보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황보승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시한 제1호 공약이 바로 트램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중구 영도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역사와 그리고 문화, 관광의 중심지, 또 영도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관광 자원을 잘 엮지 못하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 미니 관광 트램을 놓아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노면 전차를 통해서 조성하고 또 영도구의 경우에는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 지상철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우리 영도구입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 영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도를 순환하는 노면 전차를 도입해서
교통이 편리하게 함은 물론이고 또 관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주거 가치 상승을 함께 이루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이 노면 전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었고 또 시의회에 이것을 도입하자고 적극적으로 발언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돈이 몰리고 또 동네가 생기가 돌고 희망이 생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일본의 토야마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트램을 설치해서 중구 영도구의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또 주거 가치 상승도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반드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 김비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부 북한통합개발 추진위원으로서 대체 교통수단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피력했고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중구 트랩 도입안입니다. 북한 통합 개발에 발맞춰 1단계로 2022년 말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중앙역까지 트램이 우선 설치됩니다. 차량 기지 설치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국제 여객 터미널에 들어서는 북한 트램 기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미 매듭지었습니다. 2022년 말 북한 1단계 트램 설치가 완료되면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국제 시장을 돌아 나오는 트램을 2024년까지 도입 완료하겠습니다. 차량 기지 고민 없이 레일 깔고 차량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400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필요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 부산시와 논의를 완료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구의 관광 활성화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도 트램 도입안입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차량 기지 활용하더라도 일단 노선이 깁니다. 수천억,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채무가 4조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 못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됩니다. 시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북한 2단계 개발 이익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오랜 시간과 끈질긴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트램 도입의 선결 과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로를 높이겠습니다. 버스, 택시 종사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중구 영도구 지상전차에 대해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이내 이렇게 총 1분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원색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후보와 답변하시는 후보 모두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비호 후보가 황보승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영도 트랩 노면 전차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성급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김비호 여기에 대한 후보님께서도 역시 그 트램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영도의 장기 비전 계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원도심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영도 또 중구의 장기 비전 계획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데
뭐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연말에 예산 확보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물론 1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기 내에 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목표이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중구도 순환 트램 전체 중에 국제시장과 먹자골목 일대 먼저 추진하고 영도도 전체 순환 중에 일부 말씀하신 북한 재개발단지 1단계부터 태종대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황보승희 후보가 질문하시고 김비호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트램이 전 세계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도입을 했다가 또 실패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영국의 셰필드라든지 프랑스의 낭시, 일본의 우즈도미아 등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사례인데 혹시 이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실패한 사례보다는 저는 스페인 빌바오의 트램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얘기하셨는데 빌바오는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여건이었거든요. 조선업, 그 외 협력업체들 수리조선 이런 제조업 위주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착안한 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살리면서 일단 도시의 기능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환경을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 뒤에 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트램이 도입이 될 때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주차장은 또 외곽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외곽 주차장을 이용하고 접근은 트램으로 합니다. 트램이 말 그대로 빌바오의 명물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실패 사례. 네, 두 분 다 시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소멸 위험 지수가 큰 곳 중 하나가 영도구라고 합니다. 중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슬럼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에 대해 각 후보님들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김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 의하면 부산에 위험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구, 영도구 두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24만이던 인구가 11만 5천으로 줄었고 10만이던 인구가 4만 2천으로 줄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중장년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을 등졌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찾아 우리 이웃들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 들어오는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리조선 산업혁신 거점을 만드는 대평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2천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영도 청학동 공업지대 활성화 지국 시범사업에 5,9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합 2만에 육박하는 일자리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4만의 인구 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까지 바뀌면 더 큰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또 북한통합개발 사업, 해영신산업 거점을 조성했다는 것 다 일자리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인프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바뀝니다. 돈이 돌고 살맛 나는 중구 영도구 제 김비호가 꼭 만들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 황보승희 후보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문제, 원도심 문제는 중구 영도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원도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반 산업인 조선, 또 선박 수리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의원 시의원 재임 시에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하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은 바로 이제 지역의 인프라, 도로 확충과 주차장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대평동 STX 진입로, 영선 이동 해안 산책로 터널과 현대 아파트에서 테크노 아파트 간 도로, 신선동 산정로 확장, 복내 일동 대교타운 앞 진입로, 복내 이동 오목이불 앞 도로, 청학일동 효성교회 도로 확장, 청학이동 구회사구 옆 도로 확장, 태종도 진입로 확장 등 도로 확장의 마중물들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 설치하는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이끌 방안입니다. 트램 설치와 함께 영도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서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항 신항 일대가 자유무역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영도도 해양산업과 금융, 또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섬으로 지정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활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영도 부스트 벨트의 규제를 풀고 해외 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또 남고 부지를 활용해서 방과 후 돌봄 집중센터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영도를 교육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원 관련법을 만들어 중구와 영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이 소멸 위험도가 높은 중구 영도구에 대해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이렇게 총 1분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호 비방, 허위사실, 원색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후보와 답변하시는 후보 모두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황보승희 후보가 김비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부효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과 부산형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대규모 복합개발로 국비, 지방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보님의 공보물에도 볼 수 있듯이 1996억 예산 중에 500억 정도만 국시비고 나머지는 민자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네, 대부분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실 예, 건가요? 뭐 지금 벌써 부산도시공사나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협약을 일정 부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시비가 일단 500억이 투자됐습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은 보통 다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까지 서로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예. 당연히 국가가 보증하고 부산시가 보증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 영도를 일자리를 만들고 영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업인데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사업에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아마 5,700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영도는 살아납니다. 네. 자, 다음은 김비호 후보가 질문하시고 황보승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 영도 중구가 힘들어지게 된 게 과거에 정치와 행정을 독점했던 우리 미래통합당 분들께 책임이 있습니다. 좀 정치를 잘하셨으면 이렇게 부끄럽게 위험 소멸주수 두 군데나 이렇게 우리가 뽑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처절한 미래통합당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가 뭐 오랫동안 집권했다, 뭐 이건 뭐 사실이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의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 원도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을 했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들이 한 번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회에 가면 원도심 지원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꼭 중구 영도구의 일자리 창출과 또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고돈 시정이 들어선 지 또 3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대책 많이 내놓으시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네, 두 분 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호 토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며 주제 역시 자유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의 사용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황보승희 후보부터 4번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비호 후보님의 배우자는 작년에 지역구 내 체육단체에 100만 원을 불법 기부해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갈치 아침의 인터뷰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이 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제가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조사를 받으며 저와 아내가 지금까지 기부한 이력을 쭉 뽑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 우리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문제 없는 일입니까? 문제가 당연히 없죠.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 네. 제가 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만해도 그만큼 우려 먹었으면 좀 된 듯 싶은데. 이거는 주민들의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 좀 짚어야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기를 네. 시켜드리는 게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 공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하게 되면 서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인이 아니, 기소 그거 제가 의견으로 말씀할게요. 검찰에 송치된 게 사실이 아닙니까?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기부 행위 많더라 이 얘기는 벌써 경찰과 검찰에 저희들이 자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번 금액의 얼마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더라. 그리고 그 검찰에서 그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혹시 지역구에 반복적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냐?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저는 무혐의 의견으로 잠깐만요. 검찰에서 잠깐만요. 제가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무혐의 혐의로 시간입니다. 저는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셨습니까? 와이프는 제가 지금 질문드렸는데 지금 방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셨다고 했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지금 방금 검찰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네, 수사 네. 지휘를 해서 네. 그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렇죠. 경찰 수사를 그렇죠? 받았죠. 경찰에서 제가 기소 의견으로 그렇죠. 송치했다. 송치가 예. 됐죠. 그건 제가 명확하게. 불기소 의견으로. 예. 무혐의로. 본인은 그렇고. 예, 송치가 됐고. 부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네. 말 그대로 타겟은 저였는데 제가 무혐의로 송치가 됐다는 것은 우리 당에도 많은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당연하죠. 그 과정을 부인께서 돈을 입금을 우리 하셨으니까 절차나 본인은 이런 것들을 무혐의가 전부 다 되셨겠죠. 확인해서 제가 후보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뭐 그런 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잠깐 자, 선거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아니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그거 네, 참 제가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금할 수 왜냐하면 없습니다. 본인이 입금을 하신 게 아니니까 본인이 뭐 무혐의 혐의를 받았다. 그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부인께서 네. 돈을 입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그래서 부인이 선거에 검찰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네. 선거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합니다.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그러면 계좌로 이체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와이프가 병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병원 문제가 광고를 없었으면 왜 요청했습니다. 취소하셨습니까? 중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취소하셨습니까? 취소하셨다면서? 네, 황보승희 후보가 가지는 주도권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비호 후보가 4분간의 주도권을 그거는 가지고 제가 상호 좀- 토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맨날 첫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선거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중구 체육 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와이프가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대개차가 어려우니까 광고라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정말 선의로 그러면 어렵다고 하니 그렇게 광고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현장 당일날 제가 가서 보니까 선거법 위반 오해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취소하고 방송하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관위에 제가 자수가 아니라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왈가불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에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공정하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 와이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와이프하고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편해지겠죠. 어쨌든 와이프가 우리 공동체에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 및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보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네. 황보 후보께서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김용호, 김무성 두 정치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분들의 정치 활동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두 분이 30년 가까이 중구 영도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주요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적이 없다면 무슨 활동이라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의 업적은 뭐 제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도에 어쨌든 없던 다리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고가다리도 생겼죠. 그래. 예. 네, 어쨌든 영도에 새로운 예. 다리가 두 개가 그렇죠.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스포츠 광장이라는 것도 생겨서 주민들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네, 생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0초 지금 제가 네, 시간 보장했고요. 네, 질문 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구의원을 3번, 시의원을 2번, 15년을 지방의회에서 활동하셨는데 후보께서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이 뭐가 있을까요? 영도에 새롭게 도로 닦고 있는 예산, 영도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시비와 국비가 필요합니다. 시비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시비를 투입했고 또 시비가 모자라는 데는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를 끌어와서 지역을 개선시키는데 저는 앞장을 섰습니다. 도시재생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도시재생 예산, 제가 관장하고 있던 일지구 전동의 도시재생 예산 다 저 투입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냥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30년간 우리 김용호, 김무성 전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고 후보님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좋아졌어야 됐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바빠서 뭐 일할 시간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면 왜 이렇게 무책임하나 게으르냐. 회초리 한번 들고 이번에는 단대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셨다니 참 우리가 건방 번지르르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셨고 또 무능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큰 꿈을 활동을 꾸시는 분들이니 중앙정치 한다고 바쁘기도 하셨을 거고 지역에는 뭐
선거 때 잠깐 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좀 어렵다 싶으면 너도 전화만 하고. 네, 두 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롯데케미컬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시설 사고는 대규모의 재산, 인명, 환경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도에도 현재 조선소와 석유 저장소 등의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각종 대형 산업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재해 대비 방안에 대해 두 후보님들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각각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비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의 핵심 산업은 조선입니다. 근데 이 조선 산업이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수리 조선이 그 산업재해율이 많이 높은데요. 하도 그 거래가 많아가지고 협력업체 그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다 중대 재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 조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중대재해 야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이런 입법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자연재해, 생활안전사고 방지책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인프라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해 및 사고에 아주 취약합니다. 고지대는 산사태, 사면붕괴, 저지대는 침수와 해수, 범람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도로 사면붕괴, 주택지 싱크홀 등 크고 작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흰여울 마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수십 년 방치됐던 축대보강공사에 3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통령, 지자체장 바뀌니까 드디어 이런 주민 보호 조치도 실행이 됩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단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축대 사면, 배수시설 등 생활안전시설을 대진단하고 또 그리고 남해안 방파제와 감지해변 방파제를 건립해서 폭풍, 해일, 고파랑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 황보승희 후보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대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중구 영도구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산에는 영도, 사, 남구 등 7개의 저유소가 있고 우리 영도구에는 저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1996년과 2011년도에 영도의 경남조선소 폭발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시설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영도구에 소재한 저유소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1919년 기준으로 우리 부산에 총 9개 지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구에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도구의 경우에는 아직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소방 특별 조사를 받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설비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 시정명령, 사용 정지 등의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화재 수사에 전문성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고 소방은 화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물 확보부터 화재 수사에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또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비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 결정 기준은 첫째도 지역발전, 둘째도 지역발전입니다. 저희 제1공약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트램입니다. 관련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트램은 우리 중구 영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도 할 게 많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원, 시의원 시절부터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서민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시각에서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구 영도구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부흥을 이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 영도구는 해양수산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중구 영도 구민 여러분, 진짜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 김비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하고 싶은 상임위는 농어촌 해양수산위 그리고 국토위입니다. 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카드 소비액 중 수도권에서 결제되는 비율입니다. 얼마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각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천대 기업이 75%가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65%가 수도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방 간 격차가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산에 과거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구가했던 분들 수도권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또 지방분권 강화해도 이 문제는 국책 사업이 아니면 힘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청학동, 부스벨트 사업,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완료하면 일자리 생깁니다. 지역에 돈 돕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우리 영도와 중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영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 질문의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비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구는 사실은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 조건 없는 희생을 했던 지역이고 사실은 번성하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거의 10% 인구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에 대한 공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두산 공영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의 모든 좋은 것들을 좀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관광, 상업의 주요 거점 공간, 그리고 행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곳이 말 그대로 중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 황보승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제1공약은 중구의 관광 미니트램 그리고 영도를 순환하는 노면 전차 꼭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의 어떤 그 핵심 인프라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일본의 토야마 사례를 보면 트램을 도입함으로 해서 도시가 쾌적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구가 30%나 유입이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실패 사례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이것을 교통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기존의 버스 사업자들과의 충돌 문제, 또 노선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의 버스 사업자 그리고 택시 사업자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겠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트램도 활성화되겠지만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후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영도 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평등, 공정, 정의를 강조했지만 어떻습니까? 경제는 망치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권력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불법, 비리,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정부를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보고 초라하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무능, 오만, 독선으로 독주하고 있는 이 정부를 우리 현명한 중구 영도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주신 저 황보승희, 네,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준비된 저 황보승희가 시행착오 없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비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중구 영도구 주민 여러분, 봄볕은 따뜻한데 바람이 참 차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른들이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는 장소였는데 정서 알고 지내던 어른들의 안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줘달라, 지지해달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래냐 과거냐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12년 동안 여러분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김비호입니다. 네, 함께한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가은 후보와 무소속 정창범 후보의 후보자 연설회를 시청하시겠습니다.